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아는 경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온라인 사건을 뜨겁게 달궜던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기차를 타고 KTX에서 햄버거를 먹은 여성이 있었고 이게 좀 논란이 좀 꽤 커졌어요. 그거 안에서 좀 이상한 발언을 하고 뭐 그래서 입건됐다고 하는데 좀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배상훈 교수께서. 그 장소는 지난달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열차 안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여성이 그 햄버거를 마스크를 벗고 먹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마스크를 끼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여성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분이 상당히 모욕적인 말로 그분을 비하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방식의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철도 거기 뭐 저기 오시는 분 직원분들이 오셔서 제지를 해도 꿋꿋이 드시고 또 제지를 해도 불구하고 드시고 그런 방식이 돼서 4일 날 이 철도 경찰대가 지금 이것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장에는 그 여성에 대한 모욕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역수칙 같은 걸 위반한 부분 때문에 철도안전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이렇게 세 가지를 위반한 거죠. 입건된 겁니다. 네. 조사는 4일 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다 됐다고 합니다. 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먼저 우리 기차 타면 과거에 그 기차 안에서 먹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차를 타게 되면 계란이라든지 삶은 달걀하고 이런 걸 먹긴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이다. 그렇죠. 네, 이거 꼭 했었어요. 음료수 먹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취식이 지금 금지된 상황인가요? 그렇죠. 코로나 1.5단계, 2단계 되게 되면 취식을 금지하는 이유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승객들이 있는 데에서 그 이제 갑질녀라고 하는데 그분이 KTX 갑질녀로 진상녀로 나왔었는데 20세 먹은 여성이 자기가 그 KTX 타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니까는 이 여성분이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도 했고 뭐 천하게 생긴 것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욕설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아빠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 같은 거 가면 안 된다. 이게 뜨니까 일반 인터넷 그 보시는 분들이 네티즌들 볼 때는 그럼 니네 아빠가 대체 누군데 얼마나 정치인이냐 권력가냐 대단한 사람인데 큰 소리 쳤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커졌던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 당시에 철도에서는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당한 여성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철도안전법, 아까 교수님 말한 철도안전법 고발 같은 거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는 승객이나 승무원 위해지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건데 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한 것. 즉 본인이 변명은 아니고 상대편에서 이렇게 제지를 했을 때 강력하게 대항을 했는데 거기에 아빠 찬스처럼 아빠 얘기도 나오고 상대방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로 퍼졌던 거죠. 네. 그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졌어요? 지금 이제 그 당사자, 그러니까 뭐 불이치 않게 욕을 먹은 그 분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했던 그 여성분 쪽으로 문자가 왔나 봅니다. 그래서 뭐 사과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대단하신 분의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대단하건 대단 안 하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티즌 분들은 도대체 아빠가 누구냐라는 것이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을 피웠느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서 조사가 진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밝혀진 거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어떤 권력이 아닌 사람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뭐 신경과민이었다면서 사과했다면서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 전날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다른 일 때문에 짜증이 나갔고 있었던 와중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랬다라고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처한 상황, 누군가가 공공 장소에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접했을 때 그때 그거 제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괜히 난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걸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예. 분명히 이 문제 제기하신 분은 문제 제기 정당하게 했죠. 예, 예. 물론 거기에 어떤 객차장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이 하셨겠지만은 그분은 돌아다니시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가 보통인데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보통인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이라도 그 사람을 대단히 모욕적으로 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말고라도 예, 우리가 보통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나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그걸로 힘이 된 의무로서 방어하려고 할 때 쌍방폭행이 돼서 난처한 일을 겪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 제기나 방어할 때의 어떤 기준, 도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제기한 분이 일종의 벼락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정당하게 문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지금 이 사건의 논란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럴 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물론 우리 김은배 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를 하실 분이에요. 그랬죠. 전 그건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걸로 보세요? 제일 합리적인 일단은 그런 그 불미한 행동할 경우에는 제지로서 아니면 그 언어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신고를 하셔야 돼. 112 신고라든가 아니면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 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가 써 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만약에 본인이 제지하려고 했을 때 서로가 이제 욕설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싸움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쌍피라고 그러죠. 상대편이나 저와 같이 입건될 수가 있거든요. 폭행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한두 번 하는 건 모르지만 상대편이 안 들었을 때에는 그 신고를 하셔서 해당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게 가장 현명하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나 이런 시도권 지하철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난동. 그러니까 더 왜 나를 거꾸로 뭐 이게 문제제기한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더 많이 마스크 안 썼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따귀를 때리는 경우, 침을 뱉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정도의 것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사사법기관에서는 그걸 무조건 쌍피로 처리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정당방위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보호 조치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팀장 이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손을 대면 안 되고 가능하면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범행을 했을 때 현행범은 민간인도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체포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어떤 제지를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철도건 아니면 길거리건 간에 그 관할하는 공무원 경찰이든 철도공안이든 간에 연락을 해서 철도경찰이라고 그러죠. 연락을 해서 제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 처벌 는 잘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세 가지죠. 모욕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철도 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인데 그건 다 과태료입니다. 철도 그 안전법 같은 경우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 50만 원 이하는 과태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예방법도 10만 원 과태료인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모욕죄라고 한다면 형법이 맞거든요. 모욕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2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욕죄는 피해당한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욕설한 사람을 제가 고소를 해야 돼요. 친구죄니까. 고소를 안 하면 처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고소했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안들이 그 철도 안전법으로 아마 고발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사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그렇게 벌금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난동을 부리는 분들은 사실 좀 엄하게 뭘 해야 되는데 실제의 판사 앞에 가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 혈도 내에서 그 승객 말고 승무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승무원이 제지하는데 승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 정도 했다 그럴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이하 벌금을 때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건 아니죠. 예, 승무원이 제지하니까 2번 정도 하니까 아마 먹던 거를 그렇죠. 끝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처리할 것 같은데 어떻든 이분은 공공질서도 위반했지만은 과태료도 낼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 반복돼서 개물림 사고가 나오곤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했던 남성이 맹견에 공격을 받아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맹견은 로트와일러라는 개인데, 근데 이 개 주인이 도주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사건 자체는 지난 28일 오후 6시에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그 한강변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책로. 예. 예. 공격한 사람은 견은 로트와일러 견주고 피해를 보신 분은 이제 자신의 반려견 비글하고 산책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을 물리셔갖고 상당히 몇 바늘을 꼬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려견도 상당히 저기 상처가 났고, 네. 이제 이 로트와일러가 상당히 맹견이라서 그 반려견을 보호하려고 감싸 안는 과정에서 로트와일러가 이 얼굴 위쪽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무니까 이분은 도망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한참 뒤에 가보니까 로트와일러 견주는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네. 당시에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맹견.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맹견이 있어요. 그렇죠. 5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입마개하고 목줄을 해야 되는 외출 시에 3개월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유명한 도사견 있죠. 도사견, 투견으로 많이 옛날에 그렇죠. 썼었던. 도사견. 그리고 네.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라고 있습니다. 예, 테리어 종류가 좀 테리어 종류. 네. 그리고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네. 요 개는 중형인데 상당히 싸납습니다. 그리고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테리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를 친 로트와일러인데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충성을 잘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잘 키웠는데 요거를 투견으로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한테 공격성이 매우 강하니까 네. 이 주인이 아마 당시에 말렸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도 그 목줄도 없으니까 땡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얼굴 상처에 한 10바늘 정도 꼬맸고 네. 반려견도 배 복부에 상처를 크게 난 모양인데 그 당시에 나중에는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잠깐 다른 데 갔다 온 사이에 와보니까 없어졌다. 그러니까 도주했다는 얘기고 그 가해 견주는 사람이 없어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건 도주한 거 아니라고 변명하고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죠? 네,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그 개하고 그 견주는 이제 자수한 거예요? 그걸 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 그때 문제가 되고 신고가 됐으니까 그 상황을 보았으니까 자기가 내가 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수사기관에 스스로 조사받으러 오게 되면 자수를 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이게 뭐 2년이야 뭐 2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런데 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자수를 했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해 견주가 그 사람을 물거나 개를 물라고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본인이 입막이라든가 목줄을 안 했는데 그 로트와일러가 흥분해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사실 과실로 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을 겁니다. 근데 과실치고는 위험한 과실이죠. 위험하죠.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맹견들이 그냥 내 새끼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한테 괜찮지만 지나가는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흉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많은 뭐 CCTV를 보셨겠지만 많은 화면을 보셨겠지만 지나가는 개하고 눈싸움이 벌어져갖고 바로 물어버리면 주인이 뛰어나도 안 뛰어납니다. 그 입을 이렇게 벌려도 그냥 죽을 때까지 물고 있는 게 보통 이런 맹견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마개를 실수인지 어떤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이건 분명히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지난달부터 맹견 보험이 시행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만 가지고 이런 맹견과 관련된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어떤 보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들한테 의무적으로 맹견 보험을 가입해라고 했습니다. 그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그는 맹견 종류 5가지 종류고요. 네. 이것은 이제 이로 인해서 이 맹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다른 동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 책임보험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입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전체 한 4,000마리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도 가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가장 무조건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네. 최소한의 것. 그렇죠. 책임보험이 한 마리당 15,000원 정도 1년에 연간 이렇게 내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반 정도니까 한 2,000 몇 마리 중에 1,000마리 정도는 가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담원도 보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홍보도 좀 안 해서 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홍보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견주들이 한 마리당 15,000원을 하지만은 거기 비용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책임보험에도 이거는요. 책임보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지금 가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그 반려견이나 아니까 견주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책임보험이 가입해서 불의에 또 불시에 사고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드려야 되죠. 지금 상태가 이게 보험에 대한 무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내 개는 괜찮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개 키우시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우리 강영욱 씨라든가 동물 이런 전문가분들도 꼭 강조하시는 것이 절대 이것은 훈련을 시키고 이 입막에 꼭 해고 그래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큰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 견주분들이 번번이 좀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편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려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많은 집에서 이 강아지나 이런 걸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에는 그 산책 많이 시켜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강아지를 이런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산책하면서 커다란 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 특이한 개, 정말 근육이 막 울긋불긋한 이런 개들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떨 때 보고 있으면 위태위태해요. 그분들한테는 강아지고 개지만 그 개를 처음 본 우리는 저게 여운지 늑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거를. 제일 좀 그런 게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 정도를 끌려다니세요.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저같이 남자분인데도 이 맹견 3마리를 끌고 가니까 마치 이제 질질 끌려가는 형태더라고요. 만약에 저 한 개가 흥분해 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무엇인가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은 그냥 입마개만 하라는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어떻든 맹견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실 때 3개월 이상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목줄을 해야 되고요. 튼튼하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입마개도 단단히 해가지고 외출을 안 하면 처벌 받아요 지금요. 동물보호법 처벌 받는데 그걸 깜빡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그 가해자 그분도 나올 때는 입마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 풀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거 맹견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꼭 까먹고 계신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3월 1일 무조건 맹견 소유하신 분들은 의무교육을 받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갖고 접속해 수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동물 행동에 대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권정환님은 이런 것도 일종의 뺑소니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맹견을 목줄도 입마개도 없이 두었다는 겁니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0169님은 이런 맹견들은 짖지도 않고 가만히 노려보다가 갑자기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란데 이런 개 키우는 분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배공님, 크든 작든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을 물지 않는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낯선 개일 뿐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으셨나 봐요. 많은 문자가 오는데 2087님은 큰 게 데리고 나올 때 정말 입마개와 끈을 좀 짧게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끈이 있어도 길이가 너무 길면 저녁에 산책할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8748님은 반려견 이야기하니까 강아지 배설물도 꼭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의 기본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강아지 이쁘고 개 키우는 분들 다 존중합니다만 기본적인 예절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살 여자아이만 골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연쇄 성폭행범이 다음 달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배성훈 교수님. 예. 사실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조두수는 2008년도죠. 그런데 그 이전에 2, 3년 전에 사실 이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이런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모 씨 같은 경우는요. 10살 여자아이만 공격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 겁니다. 무려 4명이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2004년 11월에 한 건 있었고 2005년 4월에도 있었고요. 2006년 3월에 2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이 10세 아동에 대한 공격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였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체포된 건 2006년도에 체포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체포돼서 당시의 최고 형량입니다. 15년을 받고 이제 15년이니까 2021년 요번에 출소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만기 출소. 만기 출소가 되는 겁니다. 만기 출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김모 씨가 사실은 2000년대에 성폭행으로 5년을 받은 5년 6개월 받았죠. 네. 출소한 뒤에 16일 만에 범행을 한 거예요. 아, 전력이 있었는데. 전과도 19금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력 있는 사람이 성폭행을 했는데 9세부터 17세의 여성들을 상대로 학생이죠. 초등생부터 고등학생 상대로 아닌가요? 네. 2명입니다. 팀장님도 헷갈리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건데 예. 김모 씨가 있고 이모 씨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위험한 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지가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저기 팀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아동. 예, 아동 청소년이 그러니까 9세부터 17세까지가 있었고 그렇죠. 네.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는 10살짜리만 공격했습니다. 아, 10살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예. 그렇죠.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 거죠. 그건 저 팀장님 말씀하신 건 김모 씨고요. 또 있다고요? 예, 2명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2006년도에 선고받은 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초등학생 해가지고 11명 정도로 성폭행한 사람인데요. 그 10세 이하가 이제 4명이라는 얘기고 그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이분도 2006년도에 구속이 돼가지고 15년 살고 이제 올해 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 말하는 거는 지금 다른 분이고 이모 씨고. 이모 씨. 여기 김모 씨고. 예, 김모 씨고. 예. 그러면 이모 씨건 김모 씨건 그거보다도 최고 15년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받고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게 조두순 때는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고 이거 족쇄 채워야 된다, 다시 무슨 보호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교화가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특정한 아동에 대한 조건의 공격성을 가진 존재들은 이거는 절대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5% 이상 재범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 근데 제도가 너무 미비해 갖고 성범죄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재범 방지 교육 자체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두순한테도 실제로 출소 1년 전에 겨우 뭘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조두순보다 더 위험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 2배 이상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공격자가 피해자가 1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최소한 4명, 6명, 7명, 11명 넘어갑니다. 이게 참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소한 이후에 출소를 한다면 아직 출소는 안 한 상황인데. 그렇죠. 다음 달에 출소하죠. 예. 네, 다음 달에 출소를 하면 재범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관리가 되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조두순이 예를 보게 되면은 관리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뭐 팔찌라든가 아니면은 네. 그 주변에서 뭐 그 순찰조를 세운다 이렇게 가능하지만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는 자기가 한 걸 치르고 나왔어요. 네. 그 후에 대해서는 보호수용 제도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밀착 감시한다거나 밀착으로 아니면 보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저지르는 걸 예방은 안 되고 저지른 후에 건강성은 있겠죠. 이게 문제인 거죠. 조두순은 안산시장님이나 안산 분들이 여러 노력을 하셔갖고 안산에 산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신상 공개 안 돼요? 그 당시 신상 공개가 2011년도에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럼 이분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데 네.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여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달라. 예. 왜냐하면 옛날 적용이 신상 공개하는 게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가능하게 아마 신상 공개라든가 그걸 통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는 2006년 이전에는 성매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에는 아동 청소년의 그 중범, 그러니까 2회 이상의 강간범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그 법이 다 통합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06년도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애매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여론에 되니까 이전에 있는 법을 뭔가 다시 확대 해석해서 뭘 해보겠다고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지금 안 난 겁니다.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지금? 당시에 지금 40대였으니까 지금 50이 좀 안 됩니다. 50 조금 넘었나 그렇습니다. 그럼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높다고 보죠. 그 당시 아마 범행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든가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건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든 범죄를 하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린 보호수용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방은 하겠지만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두순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제2, 제3의 이런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또 다 잊혀졌잖아요. 법무부 분들은 까먹고 있는 거죠. 아니 조두순이 근처에 뭐 안산시라든지 그 사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언론에서는 이제 잠잠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성폭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또 조두순처럼 대응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도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쉽진 않은 거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뤘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이게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경찰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